실크로드의 시작. 중앙유라시아는 고대부터 승마와 말 사육으로 유명했으며 중앙유라시아의 북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육로 대초원 경로는 실크로드보다 훨씬 먼저 사용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버로데어 같은 고고학 유적지는 유목민인 아리마스피족이 무역을 위해 말을 사육했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 절묘한 예술 작품을 전파할 수 있는 위대한 장인을 배출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여르켄토와 허우텐의 광산에서 생산된 옥이 중국과 거래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광산이 바다, 흐시안의 청금석과 스피넬발라스, 루비 광산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이다. 험준한 파미르 산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 두 광산을 가로지른 경로는 아주 초기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판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실크로드를 따라 위치한 러란 지역의 차렘 분지에서 발견된 차렘 미라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는 기원전 16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동서양 사이에 매우 오래된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미라는 인도유럽어족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것이었을 수 있으며 이 언어는 북쪽의 흉노 문화에서 유래한 투르크어의 영향과 동안 왕조에서 유래한 중국어의 영향으로 대체될 때까지 현대 신장 지역의 타림 분지에서 사용되었다. 기원전 1070년경으로 추정되는 실크의 잔해가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가 실크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실크의 발견 장소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실크는 매우 빠르게 분해되므로 중국의 재배 실크인지 아니면 지중해 또는 중동에서 유래했을 수 있는 야생 실크인지는 불분명하다. 기원전 8세기에 중국 본토와 서부 국경 지역의 유목민들이 접촉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금이 도입되었고 중국의 옥 조각가들은 스키타이 스타일의 싸움을 벌이는 동물의 묘사를 조각하기 시작했다. 이 스타일은 특히 금과 청동으로 만든 직사각형 벨트 플라크에 조각되어 있으며 옥과 활석 등으로도 만들어졌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처에서 기원전 6세기로 추정되는 지배층의 매장지가 발굴되었는데 그리스 청동뿐만 아니라 중국 비단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벨트에 있는 비슷한 동물 모양의 예술품과 레슬러 모티브가 극해 지역부터 중국 내몽골 알루차이던과 산시의 전국시대 고고학 유적지까지 분포하는 스키타이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헝가리 평원과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중국의 간수 회랑까지 뻗어 중동과 인도, 북부, 펀잡을 연결하는 스키타이 문화의 확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크로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키타이는 아시리아의 이살헤든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 동행했으며 그들의 독특한 삼각형 화살촉은 이집트 아스완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유목민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을 위해 이웃 정착민에 의존했으며 이러한 상품을 위해 취약한 정착지를 약탈하는 것 외에도 관세를 강제로 납부함으로써 장거리 상인을 소득원으로 장려했다. 소그디는 10세기 말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언어는 4세기까지 아시아 무역의 공통어로 사용되었다. 실크로드의 시작 기원전 130년 비단길은 중국의 한 나라가 중앙아시아를 탐험하고 정복하면서 퍼졌다. 지중해가 페르가나 계곡과 연결되면서 다음 단계는 타림 분지와 헥스 코리도를 가로질러 중국 본토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이 확장은 기원전 130년경에 이루어졌으며 한나라의 중앙아시아 사절은 장건, 원래 흉노에 대항하여 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파견됨의 보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장건은 페르가나의 대의원, 트란스옥시아나의 월지, 그리스 박트리아 통치의 잔재가 있는 박트리아 국가인 덱스, 그리고 케인주를 직접 방문했다. 그 또한 안시 파르티아, 조지 메소포타미아, 선두 인도 아대류, 우전 등 자신이 방문하지 않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했다. 장건의 보고서는 중국이 서쪽으로 확장하고 벽을 쌓아야 하는 경제적 이유를 제시했으며 결과적으로 비단길의 선구자가 되었다. 천마전쟁 War of the Heavenly Horses과 한육노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나라의 군대는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았고 실크로드가 주요 국제 무역로로서 시작되었다. 어떤 연구자들은 한나라의 무제가 페르가나, 박트리아, 파르티아 제국의 정교한 도시 문명과 상업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고 추정한다. 천자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추론했다. 페르가나와 박트리아의 영토와 파르티아 제국은 넓은 나라이고 희귀한 것들이 가득하며 인구는 고정된 거주지에 살고 중국인과 다소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는 약하고 중국의 풍부한 생산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후안서. 또 다른 연구자들은 한나라 무제가 주로 흉노와의 싸움에 관심이 있었고 중국이 와서 회랑 헥시 코리도를 평정한 후에야 주요 무역이 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중국인들은 또한 대원 그레코백트리안 킹덤이 소유한 키 크고 강력한 말 천마의 큰 매력을 느꼈는데 이 말들은 유목민족인 흉노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나라는 한대원 대의원 전쟁에서 대원을 격파했다. 그 후 중국인들은 매년 약 10개 정도의 사절을 이들 국가에 파견했고 멀리는 셀레우코스 시리아까지 파견했다. 후한서에 의하면 안시앵스, 파르티아 파르티아, 옌차이안케, 예건 시리아, 조지지 여시 메소포타미아, 천주지 엔슈인도 북서부 등에 더 많은 사절이 파견되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이런 사절단이 적어도 5명 이상 파견되었다. 이러한 연결은 로마 제국까지 확장된 뒤단길 무역 네트워크의 시작을 의미했다. 중국인들은 수차례 중앙아시아에서 원정을 했으며 한나라 군대와 로마 군단병 아마도 흉노족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용병으로 모집되었을 것임. 간의 직접적인 조우가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기원전 36년 소그디아나 전투에서 기록되어 있다. 조셉 미덤, 시드니 샤피로. 중국 석궁이 이 시기에 로마로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잭서얼스강 서쪽의 한나라 원정대는 로마 군단의 분견대를 만나 격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인들은 파르티아를 침공한 안토니우스 군대의 일부였을 것이다. 폴리티메투스 강에 있는 옥수스 강 동쪽의 소그디아나. 현재의 부하라는 로마군이 아시아에서 가장 동쪽으로 침투한 곳이었다. 한나라 군대가 승리한 이유 중 하나가 석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궁은 로마의 방패와 갑옷을 쉽게 관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 군대는 흉노로 식별되는 유목 세력에 대항하여 무역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했다. 한나라 장군 반초는 서기 1세기에 7만 명의 기병, 보병과 경기병 부대를 이끌고 무역로를 확보하여 서쪽의 탈인 분지까지 이뤘다. 반초는 파미를 가로질러 카스피의 연안과 파르티아 국경까지 정복했다. 한나라 장군은 이곳에서 사절 게안 이행을 대질로마로 파견했다. 비단길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탈인 분지 지역에 직접 정착하고 더 서쪽에 있는 대한 파르티아, 박트리아 국가 등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서양 세계와 인도로라는 길을 통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한편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이 통치하던 교제 하노이 근처, 현대 베트남 중심 사이에서 열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세기 무렵으로 추정한다. 이 길은 인도와 스리랑카 해안의 항구를 거쳐 로마가 통치하던 이집트의 항구와 홍해, 북동쪽 해안의 나바테아 영토까지 이어졌다.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로마의 유리 그릇은 광저우에 있는 서안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 초로 추정되며 이는 로마의 상업 상품이 남중국해를 통해 수입되었음을 나타낸다. 한나라 왕도사에 따르면 로마 사절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이 지역부터이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한나라 환제의 통치 기간인 서기 166년부터 시작되었다. 기타 로마 유리 제품은 로양 노행, 난양 렌이행, 난징 렌징의 내륙에 있는 동안시대 무덤 25-220CE에서 발견되었다.